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저는 집에서 지금 애기랑 있어가지고 뭘 좀 보다가 이거 이런 걸 이게 또 올라왔구나 하는 어떤 유튜버 분이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너무 좋다. 참 제가 옛날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올려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그리고 제 책은 좌측 하단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책이 국내 도서 6위까지 갔었어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국내 6위, 경제 경영 1위, 재테크 1위, 부동산 1위 갔었던 건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강의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냐면 마이크 멜론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이크 멜론이 아마 히든 시크릿 오브 머니였나? 그러니까 돈의 비밀이라고 저는 그때 배웠었는데 그냥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이 돈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마이크 멜론이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부터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신 분이에요. 제가 궁금해했던 거는 엄청 쉬워요, 여러분. 엄청 쉬웠던 거예요. 보세요. 저희가 돈을 쓰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10,000원짜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저 어릴 때도 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돈 좋아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요, 저한테. 근데 그분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저처럼 좋아해도 될까 말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같이 지내보면은 이건 100% 제가 장담하는데 돈을 더 밝혀요. 원래 앞뒤가 다른 사람이 속이 더 음흉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찍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돈이 좋은데 이 돈은 누가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만들지? 알고 보니까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단순히 대화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야 그 돈이 생기는데 누구는 그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평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간이랑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이걸 받는데 누구는 그냥 만들어내면 땡인데 여러분 우리 원가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건설 원가 공개해라. 커피 원두 원가가 사실은 얼마다. 식당 마진은 몇 프로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왜 안 따지세요? 전 따진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거 대비 돈을 만들어낼 때 이 화폐가 그렇게 비싼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이는 아니잖아요. 합성 섬유 재질인데 이 종이에 프린트하고 그 기계를 갖추는 게 그렇게 비싼가? 이 생각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 돈을 만드는 기계랑 시스템이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 돈이 되게 비싼 건 줄 알았다고요. 이해되세요? 전 여기서 시작됐는데 성인이 돼가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그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 돈이 여러분 안 비싸요. 그리고 얘가 찍어내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헐값이에요. 거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내 시간과 에너지는 가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뼈 빠져라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마이크 멜로니의 동영상을 봤었죠. 마이크 멜로니의 글을 봤었고요. 자, 거기서 그 사람이 저한테 줬던 충격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저한테 충격을 줬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로버트 기요사키,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마이크 멜로니도 마찬가지고 뭐 피터 린치나 아니면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물론 워렌 버핏님은 직접 쓰신 책이 없는 것 같던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분의 개념은 뭐였냐면 제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그 돈이 아니라 화폐인 거예요. 화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에 너무 빠져들면은 음모론으로 빠져들어요. 예전에 저처럼. 근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 음모론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변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종이는 화폐예요. 커런시예요, 커런시. 교환의 수단. 가치 저장이 아니라 교환의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돈은 뭐냐면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이 없어요. 돈은
이 조건이 옛날에 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이 화폐로 정해진지 혹시 아세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금이나 은을 왜 썼을까? 왜 금, 은, 구리를 썼을까? 왜 다이아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좀 쪼갤 수 있어야죠. 금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이아몬드도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합칠 수 있어요? 나무 다시 합칠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은 다시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물에 젖어도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변하질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세계에 충분한 양이 있는 것이 금이 짱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쓸 수도 있죠. 녹일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합칠 수 있죠. 안 변하죠. 튼튼하죠. 사실 그렇게까지 무겁지만은 않죠. 이만한 게 없어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금이 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전에 저처럼 정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이요? 은? 부동산? 현금? 이렇게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전혀 교육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노예화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대학 가, 취업해, 월급 받아. 월급은 화폐야. 모아. 집 못 사네? 세상 원망해. 투기꾼 탓이야. 원망해. 욕해. 남 탓해. 트집 잡아.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지. 와서 다시 일해. 이거에 완전 세뇌가 돼 있어요. 저는 그 틀을 완전 작사를 내놓은 거고, 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정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돈이 진짜 뭔지는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선택한 것 중에 굵직한 게 부동산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저한테 의심을 하시잖아요. 이미 공부가 전혀 안 돼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화폐로 제 모든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앞으로도 싫어요. 대한민국 원화를 뭘로 믿고 있는데요? 1971년 8월 25일인가요? 1971년 8월 15일, 8월 25일이거든요. 닉슨 쇼크. 근본 이제 폐지했잖아요. 원래 여러분, 달러는요, 금 교환권이에요. 금 본위제. 화폐가 아니라 돈, 실물이 있는 돈이었다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찍고 싶은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죠. 사기라고. 미국은 사기 국가예요. 근데 기축통화니까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아무도 달러나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뿐이에요. 미국이 기축통화 사용을 싫어하는 국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 국가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공부를 해보세요. 미국은 무서운 국가예요. 미국이 싫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새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국가보다 전 미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나 부자분들의 자녀분들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시던 간에 전부 다 유학을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선진국이고 화폐 시스템을 배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돈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돈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른 거고, 재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채권이냐, 화폐냐, 이거예요. 화폐도 한국 돈이냐, 미국 돈이냐, 기축통화냐, 엔화냐, 위안화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하려면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마침 올려주셨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분이 마이크 멜로니의 그 영상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요새. 한번 쫙 봐보세요. 저도 쫙 다시 보니까 진짜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취지가 좋으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다른 유튜버 이름을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같이 출연한 게 아니면은 혹시 해가 될까봐.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 투기꾼이다, 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걸 그분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지가 않거든요. 조심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돈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쨌건 화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정답을 못 내렸어요.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 진짜 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돈이 뭔지. 달러도 화폐잖아요. 달러도 기축통화일 뿐이지 화폐죠. 근데 한국이 망할 것 같은 분들은 솔직히 달러가 나은 거예요. 한국이 망하는 걸 방관할 국가보다 미국이 망하는 걸 방관할 국가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부자들 흉내를 내는 거죠. 일단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버텨내 줄 것 같고, 금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일정 파이가 넘는 분들은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머지 뭐 원자재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주식, 옵션, 비트코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위험하죠.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미 습관적으로 정답을 찾아 헤매겠지만, 저 또한 그 정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부동산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캐시 is trash,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 간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이크 멜로니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화폐가 가치가 없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좀 후회감이 들고 의심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분은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화폐에 대한 힘은 인간들끼리의 어떤 동의에 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자를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어도 코끼리라고 못 부르죠. 언어학적으로. 이거 코끼리라고 부르면 이 코끼리 하면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거는 모자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화폐, 한국 원화는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동의가 끝난 거예요. 이건 한동안 유효하고, 이 화폐 가치가 내려갈 때도 사람들이 각자 순차적으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빨리 아무 조건 없이 다툼이나 싸움 없이 상대방의 재화나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좋은 교환 수단은 한국에서 원화예요. 인간들끼리, 여러분 이거 옛날에 뭐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돈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예요. 돈은 진짜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돈이에요. 제가 식당 가서 밥을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멋진 사회 자체가 돈이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교환을 통해서 발전한 거잖아요, 모든 건. 교환을 통하지 않는다면 저 지금 오늘 제가 먹는 밥, 지금 나가서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고기 지금 가서 소 사료주고 있어야 돼요. 이 집 제가 지었어야 돼요. 인정하시죠? 교환했잖아요. 어떻게 웃으면서 교환했죠?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 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도 필요해요. 빨리빨리 교환해야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내가 쓰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전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화폐는 뭔지, 아니면 돈은 뭔지, 부동산은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금리나 아니면 대출의 어떤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고점이다, 바닥이다. 저랑 되게 이 초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닌데, 그 근거를 이루고 있거나 그 생각까지 도달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 말이 되게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마이크 멜로니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분 영상을 보면은 Hidden Secret of Money, 그러니까 돈의 비밀, 돈의 숨겨진 비밀, 이런 건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요새 지금 또 막 방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 보시면은 생각이 되게 깊어질 수 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영상이거든요. 너무 빠지시면 썩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팩트는 팩트니까요. 팩트는 팩트고, 아마 한국의 한국은행 가도 그거 부정 못할걸요. 물론 한국은 미국이랑 달라요. 거기는 미국을 얘기해 놨는데 한국은 연방제도가 없어요. 페드가 없잖아요. FRB도 없고 FED 막 이런 거 한국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있고 또 기재부가 있으니까 다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미국이 돈 찍어내면 한국도 찍어내야 되거든요. 환율에 굉장히, 기축통화의 환율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대기업이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무시해도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 제 영상이나 제 얘기를 들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